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죠, 여러분 거기에 책 우리 54페이지에 그죠, 54페이지에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그죠, 시험 문제 다 잘 나오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죠.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자, 여러분, 그럼 저번 주에 우리 했던 103조하고 이 104조하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 104조 이렇게 한번 보면, 그죠? 104조에 해당하면 무효다, 그제? 무효인데, 절대 무효다, 이게.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다. 그러면 요 104조를 이제 그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04조를 104조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러분 그죠? 그 11월 12월은 막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제목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103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반사회 질서행위. 예? 103조를 반사회 질서행위. 104조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것만 외우면 된다. 많이 하려고.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 안 들어가거든. 아직까지 11월 12월 있고 1월 2월 있고 3월 4월 있고 5월 6월 있고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은 막 처음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다 알고 싶어 한꺼번에 안 알아집니다. 왜냐면 이거 법과대학 4년 동안 하는 거를 우리는 한 8번 만에 그냥 조져버리잖아요. 안 들어가거든. 그럼 이거 104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지? 불공정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폭리행위다. 이렇게 한다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행위? 폭리행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은 불공정, 이게 핵심 단어다. 무슨 공정?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하면은 위헌 무효. 무효. 그치? 무효하면 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받고.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거기 104조 있잖아요. 그치? 104조가 있으면. 그럼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서 무효가 되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하면은 일단 요건이 중요하잖아요. 그지? 이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한다. 무슨적 요건? 주관적 요건은 자 그러면 이 경솔은 여러분 그죠? 앞에 있잖아요. 그냥 막 어렵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글자 가지고 외우는 게 보이는 대로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 경솔은 어떤 거? 가벼운 거. 그치? 뭐한 거? 가벼운. 우리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좀 신중하게 해라. 그치?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지. 무슨 솔? 경솔. 공박은? 궁지. 곤란. 있는 거 가지고 막 책에 있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치? 요거는 뭐 가볍게. 요거는 뭐 궁지. 곤란. 그치? 요거는 무슨 경험? 무경험. 그런데 여기서 그럼 잘 출제하는 것은 요 궁박은 궁지인데 곤란인데 그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궁지에 몰렸다 하면 뭐 궁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무경험은 요 무경험을 가지고 잘 나온다. 이게?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활에서의 무경험을 이야기한다. 이게? 그래서 이 무경험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려면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하면 OX, X고 다시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그지? 그러면 어쨌든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셋 중 몇 개?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 무효로 한다. 그러면 그럼 어느 정도 공정을 잃어야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됐습니까? 요거는 그럼 누가 판단한다? 민법에 확실하게 기준이 없으면 누가 판단한다? 빨리? 법관. 누가? 법관. 그럼 법관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이때까지. 그럼 법관이 판결, 어느 정도 되면 공정을 잃었냐. 그 법관의 생각을 나타낸 게 이때까지 한 판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판례라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네? 판례. 그럼 지금까지 한 판결에 보면 몇 배 정도 공정을 잃었을 때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고 되어 있냐면은 그 판례에서 주로 나와가 있는 것은 4배 이상. 몇 배? 4배. 그럼 선생 3배는 안 되는 거야. 3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4배 이상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3배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2배까지도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판사들이 공정을 잃었다 하는 것은 몇 배 이상? 4배. 네. 그럼 여기서 4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 살 때는 몇 배 많이 주고 돈을 사고 물건을 내가 구입하는 경우는 몇 배 이상 주고 4배 이상 비싸게 사는 거고 팔 때는 4분의 1 이하로 팔면은 내가 그럼 돈을 적게 받고 내 집을 팔았단 말이지. 어떻게? 돈을 적게 받고 내 집을 팔았다 게 억울합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 무효가 되면 좋지. 내 집 찾아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지? 그런 경우에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적게 받고 팔았다 하면 뭐?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무효가 되려면은 아무리 공정을 잃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원짜리를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자, 만원짜리를 얼마 주고 샀다? 10만원. 유효, 무효? 유효. 와. 아까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4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이게 아까 요건 다 갖추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원짜리를 10만원 주고 샀다 했잖아요. 유효. 무슨요? 유효. 와. 정상. 그럼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경솔, 공방, 무경험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몇 배 이상? 4배 이상 공정을 잃었을 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예? 그래서 아무리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항상 법은 여러분 느낌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책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자기 경험한 거 가지고 막 하거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면은 자격을 안 준다. 책에 있는 대로. 몇 개 중에 하나. 빨리. 3개 중에 1개면서 몇 배? 4배 이상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갑의 집을 자기가 팔았다, 이게. 몇 분의 1 이하로 받고, 4분의 1 이하. 그래서, 경솔, 공박, 무경험,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서 몇 배? 돈을 적게 받고 등기해줬단 말이지. 등기해줬다, 그지? 그럼 등기해줬을 때 이게 뭐가 돼야 갑은 좋다? 무효가 돼야 좋잖아, 그지? 무효가 되면 누가 좋습니까? 갑이 좋지. 왜? 자기 집 찾아올 수 있다. 그지? 그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자기가 시세보다 4분의 1 이하로 싸게 팔았다 하는 걸 입증하면은 집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무조건 그럼 시세보다 4분의 1 이하로 적게 받고 팔았다 하는 것만 입증해갖고 못 찾아오고 어느 거 자기가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경솔, 공방, 무경험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에 하면서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로 싸게 물건 줬다 등기해 줬다 하는 걸 입증하면은 집 찾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2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판사들은 1개 더 요구한다 이게. 그러면 시험은 요거 가지고 잘 안 내고 요거 가지고 낸다. 판사들은 하나 더 요구한다. 요거 2개 외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뭐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예? 요까지를 입증해야 갑이 찾아올 수 있대. 그럼 자, 갑이 자기 집을
4분의 1 이하로 돈을 적게 받고 팔았다. 그럼 집 찾아오려면은 몇 개 중에, 몇 개? 주관적 요건 셋 중에 한 개,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적게 받고 팔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럼 이 표자가 무슨 빵하다? 띨빵하다. 무슨 빵하다? 띨빵한 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이 표자가 띨빵한 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는 걸 누가 입증했냐면 갑이 입증해야 된대. 갑이 입증하면은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이 요 세 개를 입증해야 갑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을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갑은 몇 개 입증하면 되는 몇 개? 세 개. 경솔, 공박, 무경임 셋 중에 하나 몇 배? 네 배. 그 다음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은 적게 받고 소유권 이전해줬다는 걸 입증하면은 세 개 입증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럼 누가 가지고 있으면 을이 가지고 있으면 찾아올 수 있는데 을이 이미 병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와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니까. 요거는 아까 무슨 무효? 절대 무효니까 누구한테 가가 있든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절대 무효는. 그럼 병이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게 간단하게.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갑이 4분의 1 이하로 적게 받고 등기해줬다. 경솔, 무경험, 경솔, 공박, 무경 셋 중에 하나 몇 분의 1? 4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상대방의 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 찾아올 수 있다. 갑이.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입증 책임 계속 나오는데 입증 책임은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누가 무효가 되면 누가 요리 빨리? 갑. 갑을 뭐라고 하냐면은 법률용어로 급여자다 이렇게 한다. 예? 갑을 무슨 자? 급여자. 을을 무슨 자? 수익자. 그래서 누가 입증했냐면은 갑이 요 세 개 다 모두를 입증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배 이상 공적을 잃었다 하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본다. 요것도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은 요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요것만 입증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 4배가 있으면 요건 당연히 있는 걸로 추정한다 하면 요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요 4배 이상 공적을 잃었다는 걸 입증해도 요거는 당연히 있는 걸로 보지 않고 요것도 뭐 입증해야 된다.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추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추정되는 건 하나로도 없고 그래서 급여자가 3개, 경솔, 공박, 무경 셋 중에 몇 개? 1개, 몇 배? 4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이걸 급여자가 뭐 일일이 어떻게 한다? 일일이 입증 이렇게 한다. 그래서 추정된다 나오면 OX, X. 그래서 백사조는 여러분 백사조 하면 무슨 공정? 불공정. 요건 몇 개? 3개를 급여자가 뭐 일일이 입증. 추정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백사조 하면 일일이 만보 이렇게 해온다.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그거 잘 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니까 누가 가지고 있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론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가벌병 여기서 끝나고, 그지? 끝나고 누가 가지고 있든 아까 세 가지 요건만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럼 이론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104조는 불공정법 104조는 이 103조의 이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규정? 예시 규정. 그럼 요거는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요건 103조가 있고 안에 몇 조가 있다? 104조. 그럼 결국 104조가 되면 몇 조로 갑니까? 103조. 103조로 가면 몇 조로 갑니까? 저번주에 103조 하면 몇 조 빨리?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줬다 못 돌려왔자 첩. 그지? 그러면 746조로 가는데 예외에 해당한다. 이게? 예외에 해당돼서 누구한테만 잘못이 있는 거로 보냐면요.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요. 상대방만 나쁜 놈으로 본다. 이게?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기억해 주면 된다. 요까지만 또 많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하면 막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요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요건 몇 개? 3개. 그지? 그 다음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그러면 무슨 공정이니까? 불공정이니까 또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 거.
무상에서는 불공정이라는 게 없거든. 무상, 편무, 무상, 편무, 경매, 정여. 그냥 요 무상에 정여가 들어있는데 요 4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104조가 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 그럼 또 많다. 맞는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요까지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다시 104조는 요건 몇 개? 3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 어느 거다? 세 번째 하는 거. 그 다음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예? 그래서 104조가 되면 몇 조로 간다? 103. 103이면 되면 몇 조로 간다? 746인데 예외.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상대방.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상대방만 나쁜 놈으로 본다는 것은 요거 판례는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요거 알겠습니까? 요렇게 챙겨주면 될 것 같다. 그 외에도 많다. 많은데 뭐 다음에 그런 거는 천천히 하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그죠? 그 다음에 책 지금 문제 많이 풀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 하려면은 그 다음에 또 요 104조는 그죠? 104조는 여러분 나중에 뭐 한번 돌아야 됩니다. 앞에 막 다 못한다. 뒷부분 것도 막 나오거든. 그래서 요 104조 불공정은 뭐가 없냐면 추인도 없고 추정도 없고 104조는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거는 뭐 없다? 추인 추정 없고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는 적용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일부 무효인 법리는 적용되고 그 다음 뭐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도 적용된다. 요 2개는 적용된다. 그래서 104조 하면 뭐 없다? 추인 추정 없고 무슨 무효의 법리는 적용한다? 일부 무효의 법리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적용하고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도 적용된다 하는 것만 기억하고 그죠? 막 그렇게 기억하고 더 이상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또 많다. 다 하려면 문제 제대로 풀려고 하면 아직까지 한 30분 더 해야 된다. 근데 그는 이제 또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하고 천천히 한다. 너무 많이 하면은 책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불공정은 여러분 그죠? 11월 달에는 요거만 하면 된다. 3개. 요건 몇 개 있다? 3개. 그 다음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그 다음에 이건 불공정이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 빨리 뭐 무상에서는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무상 경매 요거 잘 논다.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그거까지만 하고 넘어가자. 그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그지? 저번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문제 풀지 말했다 이게. 처음에 막 문제 풀면 안 풀린다. 자, 그 다음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 그지? 법률 행위 해석은 요거 그죠? 항상 시험 문제 또 잘 내는데 요 앞부분은 법률 행위 해석. 그지? 무슨 행위 해석? 법률. 아까 저 104조를 무슨 공정? 불공정. 불공정하니까 무상, 편무, 경매는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불공정 되려면 불공정하면 무효인데 무효가 되려면 요건 몇 개? 3개. 그렇게만 기억한다. 그럼 여기도 이제 법률행위 해석 뭐를 해석한다는 거고? 뭐를 해석한다는 거고? 뭐를 해석한다는 거고? 법률행위 해석하면 그지? 법률행위 하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약의 해석 그런 맛이. 뭐의 해석? 계약의 해석. 법률행위 잘 모르면 뭐 계약. 그 다음 또 법률행위는 이제 이론으로 하면은 법률행위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이지만 법률행위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이지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한다 했습니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 엔진, 법률행위는 뭐 자동차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뭐 이렇게 다 좋다. 계약의 해석.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법률행위 해석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의 해석인데? 계약의 해석인데 어떨 때 계약을 해석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은 합의잖아요. 그지? 분쟁을 전제로 한다. 예? 분쟁을 전제로 하고 누가 해석합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주체는 누구? 법관. 이게 중요하다. 주체는 무슨 관? 법관. 주체는 누구? 법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뭘 가지고 하려냐면은 요거 법률행위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잘 낸다. 예?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자, 요거는 그죠? 규범적 해석. 요거는 법 조문에 없고, 요거는 이제 그 이론인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치? 그러면 여러분 법률행위다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의사표시한다 했잖아요. 그지? 그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는데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무슨 방? 상대방. 그냥 법률행위에서는 갑을 무슨 자? 표자, 을을 상대방. 103조에서는 갑을 뭐? 급여자, 을을 뭐? 수익자. 104조에서도 갑을 뭐? 급여자, 을을 뭐? 수익자.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갑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표자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요 자연적 해석은 누가 해석한다? 누가 해석한다? 빨리? 법관이. 꼭 요게 들어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법관이 누구 입장에서?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야. 법관이 누구 입장에서?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걸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법관이 무슨 방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누가? 법관이.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법관이 누구?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을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한다. 그럼 보충적 해석은 무슨 극이 있을 때 간극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예? 무슨 극? 간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그럼 이 자연적 해석은 법관이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요 자연적 해석이다 하면은 꼭 같이 따라 나오는 용어가 있대. 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안에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용어를 확실하게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용어만 기억하면 된다. 11월 12월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안에 내용을 알려고 하면 한 개도 모르겠다 이렇게 간다. 저 시키는 대로 하면 합격합니다. 104조 하면 무슨 공정? 빨리 불공정. 요건 몇 개? 3개.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 그까지만 하면 된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왜? 할 거 많거든.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 컴퓨터는 무슨 86인데 286인데 제가 막 칠판에는 펜티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막 계속 다운된다. 예? 너무 자꾸 많이 하니까 안 된다. 그럼 여기서는 자 해석 방법 몇 개 있다? 3개.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표자인데 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꼭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 뭐 오표시무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타난다. 예? 그러면 오표시무효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오표시무효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무슨적 해석과 관계 있구나? 자연적. 자 그럼 자연적 해석이 이제 설명 들어가는데 예. 자 칠판 보는데 책 보면 안 되고 칠판 그지? 자 근데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됐습니까? 갑과 을이 갑의 집을 자 을에게 됐습니까? 을에게 얼마에? 1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에? 1억에. 계약 성립했습니까? 계약 성립했습니까?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죠? 막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서 쓰고 일단 뭐 도장을 찍어야 성립한다 이렇게 하지만 시험에서는 하였다 합의하였다 그런 말 나오면 무조건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무슨 K? 오케이 하면 계약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밖에서 막 중개업소에서 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시험 떨어진다. 일단은 자 금방 합의하였다 나왔죠. 만약에 그지? 만약 지문에 뭐 합의하였다 하였다 하면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계약서 안 써도 성립합니다. 그럼 선생님 계약서 왜 쓰는 거야?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 것이지. 계약서가 없어도 이론상으로는 하였다
합의했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성립했다, 했다? 했다. 자, 계약 성립했다, 했다? 했다. 얼마? 1억. 성립했습니다. 계약 성립했습니다. 난 문제 풀 때도 그런다, 이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된다. 자, 근데 갑이,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계약서를 쓰면서, 됐습니까? 계약서를 쓰면서 갑이 낮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무슨 술을? 낮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눈이 가물가물하는 상태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고 1,000만 원 해서 줬습니다. 얼마로? 1,000만 원. 그래서 매수인은 나중에 그 계약서대로, 사람은 이기적이거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 을은 자기가 계약서에 쓴 대로 얼마만 주려고 하고, 얼마? 1,000만 원 하고, 갑은 야, 너하고 1억에 합의했잖아. 근데 내가 낮술을 한 잔해서 눈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기재를 잘못했을 뿐이지, 얼마? 1억 조 1,000만 원, 1억 조 1,000만 원 해갖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어떻게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법관이 뭐 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얼마에?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얼마로 인정? 1억으로 인정. 이게 자연적이었습니다. 쉽죠? 막 책에 뭐 표정, 엉터리다. 요게 오리지널 정통. 되겠습니까? 예. 다시, 그러면 요거는 표시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걸 오표시무예라고도 하고 오표시무효라고도 합니다. 뭐 무예라고 해도 좋고 무효라고 해도 좋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잘못 표시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요거는 1,000만 원 왜 효력이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법률행위 계약하면 저번 주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습니까? 사람의 뭐 의사표시. 그럼 요 1,000만 원은 뭐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다. 그래서 무효다.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의사표시는 얼마로 하고 빨리 1억 하고 얼마의 기지에? 1,000만 원 하면 요 1,000만 원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유효 무효? 무효고, 계약은 얼마의 성립? 빨리 1억. 그치? 그래서 판사는 얼마 줘라? 1억 줘라 라고 합의하는 것을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하면 꼭 나타나는 게 빨리 무슨 표시? 오표시무예고, 그 다음 요 오표시무예는 뭐라는 게 없느냐 하면 착오라는 게 없다. 나중에 뭐라는 거 없다? 착오는 여러분 나중에 오늘 하겠지만, 착오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빨리 저번주에 유효. 무슨요? 유효. 그러면 취소라는 단어를 쓰려면 일단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의사표시가 무슨 자로? 빨리 진짜로 조금 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예 착오 근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치? 그래서 오표시는 착오, 만약 문제를 딱 봐가지고 요 오표시 문제인데 착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착오라는 단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표시와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여러분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예 꼭 기억한다. 1억에 합의했지만 아까 낮술을 한잔 해가지고 얼마 기재했다? 빨리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얼마로 인정? 1억으로 인정하는 게 이게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럼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은, 그래서 법관은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탐지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은 법관은 만약에 이걸 소송하는 과정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1억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얼마로 인정? 1억. 그지? 1,000만 원 기재되어 있어도, 근데 그걸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면 법관은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얼마로? 1,000만 원. 그걸 무슨 적 해석이라냐면 규범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은 할 것도 없다.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뭐 된 대로? 표시. 그래서 법관은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진실탐지하면 무슨 적 해석을 하고 빨리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은 뭐 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빨리 표시된 대로.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1차적으로 무슨 적 해석을 하고 빨리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표시된 대로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안 되면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우리 법관이 적용하는 순서가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 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 자, 그럼 보충적 해석은 아까 제3자 시각에서 간극이라는 말 쓰는데, 이 보충적 해석은 뭐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 됐습니까? 교통사고 뭐 보상 합의금 사건.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죠? 항상 여러분 요즘 그죠?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런데 보면 아이들 항상 대학생이든 됐습니까? 회사원이든 그죠?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회사되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남자들은 또 술도 먹고 하니까 연말 연시고 하니까 항상 어떻게 혹시나 차에 사고가 일어날까 봐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걱정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래서 항상 자식이 나갈 때는 뭐 해라, 차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어른이 돼도 차 조심해라.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다니는 아들도 마찬가지죠. 공부 못하면 어째,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막 화가 치밀 오르더라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뭐하다, 고맙다. 부모, 그지? 자, 근데 그래서 항상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뭐라 그럽니까? 돌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돌덩어리, 못하면 못하는 대로 돌덩어리, 그럼 아프면 아프는 대로 돌덩어리, 결혼시켜놓으면 결혼시켜놔도 돌덩어리, 이렇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차 조심해야 되잖아요. 항상 사람이 중심인데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한 5주 진단이 났다 말이지. 몇 주 진단? 5주. 5주 진단이 났다는 말은 한 5주 정도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나을 수 있다. 5주 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5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5주가 지났지만 계속 통증도 남아있고 더 치료를 요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5주 정도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 공기도 싫고 병원 밥도 싫고 뭐에 가서 집에 가서 김치도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고, 그래서 약간 통증이 있지만 치료를 더 요하지만 내가 뭐 병원 공기도 싫고 병원 밥도 싫고 그래서 퇴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원하기로 마음 먹고 집 근처에서 무슨 치료하려고, 통근 치료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뭐 하자, 합의하자 이럽니다. 합의하자. 그럼 좋다 해서 8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800만 원을 가지고 집 근처에서 통근 치료도 하고 800만 원을 가지고 보약도 한 제 지어 먹고 하면 뭐 될 거라고 믿고 좋아질 거라고 믿고 얼마에 합의? 8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줄 때 그냥 800만 원 받았다 영수증만 적는 게 아니라 뭐다? 합의각서를 적어달라고 그런단 말이지. 무슨 각서? 합의. 민사상 형사상 추후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는 합의각서를 그래서 합의각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약간의 통증만 있고 큰 통증이 없더니 집에서 통근 치료를 하니까 한 달쯤 나니까 통증이 극심해지고 그 다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퇴부 상단이 괴사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자꾸 나놓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하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 다리를 하지 않으면, 절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명까지 위협하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리 한쪽을 잘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800만 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다가, 보험회사에다가 추가적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됐습니까? 피해자가 어디에? 보험회사에 됐습니까? 보험회사에 추가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민사상 형사상 추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면서 더 이상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을 했더니 판사가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뭐해라? 지급해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걸 보충적 해석이랍니다. 선생,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 그러면 판사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 라고 판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판사는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합의각서를
이게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지. 무슨 각서? 합의. 그럼 합의각서에는 민사상, 형사상, 추후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합의각서는 법관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보충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합의각서는 퇴원할 당시에 800만 원 받고 합의각서 쓸 때는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괴사가 발생해서 절단될 거라는 예측 가능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그 당시는 어떠한 것을 전제로 앞으로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뭐 될 거라는 예상하에 호전 앞으로 이게 당연히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통근 치료하면 당연히 옛날처럼 잘 걸어 다니고 좋아질 거라고 믿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괴사가 발생해서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이걸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해석이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있죠 무슨지 누구든지. 응?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상적 의사라는 말씀이다.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됐습니까? 그럼 가상적 의사를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경우 이런 말 쓰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무슨적 해석과 관계있다. 빨리 보충적인 그렇게 하는 거지.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를. 금방 아까 그럼 다시 아까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많이 그거 씁니까 안 씁니까? 쓰잖아요. 갑과 을이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야 뭐를 막고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라. 이게 네 말이 맞는 내 말이 맞는지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해석을 무슨적 해석이란다? 보충적 해석. 무슨적 의사? 빨리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럼 이거는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는 아까 좀 민사상 형사상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 썼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말 쓴다. 무슨지?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죠.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거를 보충적 해석은 이제 법 조문에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거. 그럼 요런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게 여기 들어있는 게 여러분 뭐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일부분이 무효다. 법률행위 뭐가 무효다? 일부가 무효다.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럼 일부 무효는 원칙은 무슨 무효인데? 전부 무효고 전부 무효인데 이거 예외. 예외에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요런 단어가 들어있대. 예외에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경우 여기에 들어있다.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인데? 전부 무효인데 예외 요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뒤집어라.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의혹되는 경우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인데 전부 무효. 예외 유효 부분만
유효 부분만 뭐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유효 부분만 하기 위해서는 하여서이란 뭐 어욕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거든. 그걸 무슨 적어사? 가상적어사. 가상적어사는 무슨 적해석과 관계 있다? 보충적해석.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하겠지만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하지 않고 무슨 행위? 유효행위를 하여서이란 뭐 어욕되는 경우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걸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거 눈에 보입니까? O 표시 무에 나오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에서. O 표시 무에서 또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착오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뭐 표시된 대로, 그러면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 간극 이런 단어 기억한다. 무슨 적어사? 가상적 어사. 가상적 어사는 우리 법조문에 하여서이란 뭐 어욕되는 경우인데, 요 가상적 어사와 그 보충적 해석과 관계 있는 것은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의 전환. 그래서 법관은 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원칙 1차적으로 무슨적 해석을 하고 빨리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규범도 안 되면 무슨 규정? 임의. 그럼 또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규범도 없을 때 임의 규정 적용하고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적용하는 게 무슨적 해석이다? 보충.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용하는 게 보충적 해석인데, 이 보충적 해석을 한다고 해서 대상을 뭐 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는 없다. 그거까지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빨리.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은,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은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은 요 규범적 해석. 그냥 막연하게 법관은 원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석하지만, 됐습니까?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 무슨적 해석을 한다, 빨리? 규범적 해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표시행위의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 너무 하려면 많다.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요 효과의사라는 단어가 나온다. 무슨 의사? 효과의사. 표자가 뭘 먹은 걸 기준으로, 맘먹은 걸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 이건 무슨 의사? 효과의사. 요거는 무슨 행위? 표시행위. 표시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슨적 해석? 빨리 규범적 해석. 그래서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게 이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해석하면은 무슨적 해석을 한다? 빨리 규범적 해석.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했죠, 그죠? 예를 들면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표자가 됐습니까?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잘못해서 얼마? 69만원에 표시했다. 그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자, 96만원에 원래 해야 되는데 자기가 69만원에 잘못 청약했다. 근데 이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됐습니까? 미리 카탈로그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뭐 미리, 요거는 사법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미리 카탈로그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69만원으로 기재해 있지만 이걸 무슨 6만원으로 알고 있다. 상대방이 96만원으로 알고 있다. 그걸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 표시는 69만원으로 되어 있어도 요 사람이 96만원을 잘못 표시했구나 하는 걸 상대방이 미리 카탈로그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96만원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96만원의 계약 성립하면 이건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 근데 한 2년 전에 중개사 시험 요거 96만원 청약한다는 걸 잘못해서 69만원으로 표시했다.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금방 뭐랬습니까?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표시된 대로 69만원으로 인정하는 것 하면 무슨 적에서? 규범적 해석. 그걸 그렇게 한다. 간단하게. 그래서 무조건 표시를 강조하면은 무슨, 그럼 항상 아까 갑이 96만원에 청약하는 69만원 표시했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됐습니까? 시험 문제, 선생 실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시험은 무조건 나온 대로 합격하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무슨적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자연적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규범적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요건 보충적 해석은 아까 무슨적 의사?
가상자고서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뒤에 뭐 별거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많지만 넘어가고, 이제 무슨 표시로 넘어간다? 의사표시로 넘어갑니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지?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금방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68페이지 8번 한번 해보자. 8번은 되는데. 68페이지에 몇 번? 8번. 그지? 그렇게 나온다, 예. 그럼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얼마? 89만원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은 뭐 하였다? 승낙하였다. 그거까지는 별 문제 없죠, 그죠? 자, 98만원에 할 걸 얼마? 89만원에. 근데 그 X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 158만원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 158만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줬다.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매매입니까? 이중매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지금 이거는 법률행위 해석하고 저번주에 했죠.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구한테 등기해줬다 빨리? 병. 누구한테 등기해줬다? 병.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치?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매매와 이중매매와 법률행위 해석 짬뽕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방 우리 지금 11월, 12월은 문제 풀지 말았다. 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야 이제 문제도 풀리고 이러는데 처음에 문제 안 풀린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는데, 그죠?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가지고 뭐 할 수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고 단지 이거는 그대로 뭐하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게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그 다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얼마? 89만원에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을은 병 명의로 인한 소유권이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빨리 병. 무슨 매매니까? 이중매매. 그지? 그런 것 때문에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자, 89만원 잘못 기재됐다면, 자, 이건 무슨 표시입니까? O 표시지. 착오라는 단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이거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로 잘 냅니다. O 표시에서는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착오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자, 그럼 이거는 이중매매인데 몇 조 이중매매로 갔노? 빨리 103조.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이 나오니까 몇 조? 103조. 그지? 그러면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의 X 토지를 취득했다면, 자, 정도, 그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 잔금까지 지불했다. 어쨌든 누가? 을이. 그럼 을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정은 뭘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의 X 토지를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자, 정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빨리. 취득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하다. 못하죠. 이 을이 끝까지 찾아오잖아요. 저번주에 했잖아요. 갑을 갑병 했는데 단순한 병에게 넘어갔다. 누가 소유자? 병. 근데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이전받으면 을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그러면 정도 취득한다 못한다? 빨리 못한다. 그래서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 또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왜? 병이 무슨 것 가담했기 때문에 적극 가담.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는 거다. 그냥 요거는 저하고 풀어서니까 문제 풀면 안 된다. 집에 가서.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금 이 논점 몇 개 있노? 8번. 3개지. 무슨 행위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과 무슨 매매와 이중매매와 103조 이중매매 이 3개 무슨 뽕? 짬뽕. 이렇게 나온다 문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게 한번 강의 들어갖고 문제가 풀리거나 이렇게 풀리지는 않는단 말이지.
전체적인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템, 무슨 템?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면 그 정도만 오늘 칠판 것만 알아도 칠판 말고 해야 될 것만 다 문제풀이 하려면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합니다. 법률행 해석 몇 개 있다, 빨리. 3개. 자연적 해석하면 나오는 단어가 자연 표자 입장에서 그 진의를 중요시한다. 무슨 의사? 효과사라는 단어 기억하고, 맞먹은 거. 그 다음 표자 입장에서 오표시무예. 무슨 표시무예? 오표시무예고, 요 뭐 없다? 착오 없다. 뭐 없다? 착오 없다. 그지? 되겠습니까?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오표시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착오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 그지? 이건 표시된 대로 표시행위, 무슨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 보충적 해석 하면 무슨적 의사가 나와야 된다?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들어있는 법조문은 하여서이라 어욕되는 경우 이런 말 쓰는데, 요 하여서이라 어욕되는 요런 단어가 들어있는 거는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의 전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표시로 들어갑니까? 의사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